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원 세무사입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새해 첫 영상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증여 파트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9년에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건이었는데요. 상속재산 중에는 서울 소재 부동산도 있었어요. 상속 개시일 기준 이 부동산의 공시 가격이 약 400억 이었고요. 이 공시 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겁니다. 국세청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0년 6월에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부동산 가액을 700억으로 재산정해서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입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판단에는 상속증여세 시행령 제49조 1항 단서 규정이 근거가 되었는데요. 이 규정이 2019년에 개정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법정 결정 기한 내에 감정가액 등이 있다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평가 기간은 상속 개시 전후 6개월을 의미하고요. 법정 결정 기한은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후 9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가액이 시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애초에 신고한 재산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인정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어찌되었던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국세청이 밀고 있는 감정평가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가 정확히 뭐고 이번 판결에서 이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시가가 그 기준이 되고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각 재산별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되거나 증여한 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 사례가 없으면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시가를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평가 기간 안에 평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하겠죠. 여기서 실무자들이 많이 겪는 장면이 이겁니다. 납세자는 상속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을 맞추느라 감정평가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평가 새로 해볼게요 하고 신고 납부 기한이 훨씬 지난 뒤에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감정가액으로 이것이 시가다 라고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즉 납세자는 시간에 쫓기고 과세관청은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공정한 게임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그 판결 요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 인정 기준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견해에 대한 근거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평가기간 이후 감정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의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본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판결문의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법에서 정해진 동일한 게임 룰 안에서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그 룰을 어겼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세청이 평가 기간이 지난 후 9개월까지는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걸 시가로 인정받는 식의 운영이 가능해지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껏 신고 납부를 다 했는데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판결이 던지는 파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세청 조사 중 사후감정평가 카드가 약해질 것입니다. 향후 조사에서 국세청이 우리가 뒤늦게 감정했더니 더 나왔네요. 이 논리를 그대로 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기준일, 평가기간, 해당 여부가 쟁점의 중심으로 더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요. 둘째, 사후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미 부과받은 건에 대해서는 불복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이 엄청나다라고 보는데도 바로 이 불복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대거 확대해서 실제로 많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계속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상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손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군요. 세 번째, 앞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나중에 감정할 수도 있으니 라는 불안 때문에 무조건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판결이 감정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불공정한 운영과 하위 법령이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내지 증여세를 이미 신고 납부하고 국세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저희 시청자 중에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딱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 언급이 있으면 언제 기준으로 언제 작성된 감정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는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기준일, 평가 기준을 확인해 보셨다면 상속 개시일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가격 변동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납세자가 재산가액 산정에 사용한 금액이 세법상 적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리스크가 있거나 다툼의 여지는 없는지 사전에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나온 판례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은 분명 있지만 무조건 납세자 마음대로 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번째 체크, 만약 비슷한 사례로 세금이 추가 과세되었다면 불복 기한이 남아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후 스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실무에서 제일 치명적입니다. 논리가 확실해도 기한이 지났다면 끝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속증여에서 국세청의 사후감정평가에 대해 법원이 그렇게 쉽게 못 간다라고 제동을 건 건 의미가 큽니다. 다만 아직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사안별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취소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상속증여 조사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언제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어떤 룰을 적용했는지 이것을 따져볼 무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